네, 여러분, 이번 장은요, 5장 골격근과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근이 바로 이 스켈레탈 머슬, 즉 골격근이겠죠. 그렇다면 근육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수축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 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골격근의 구조와 기능, 골격근은 크게 수위근과 불수위근으로 나눠요. 아주 쉽게 수위근은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고요. 불수위근은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수위근이라는 것은 골격근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골격근. 그렇죠. 골격근. 우리의 의식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불수위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계속 뛰고 있어. 근육이 움직이고 있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장 근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장 근육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나눠진 겁니다. 수위근, 골격근이다. 불수위근, 심장근과 내장근이다 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근육의 생긴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수위근은 스켈레탈 머슬이 이렇게 있듯이 가로무늬근이다 예요. 그런데 카디악 머슬, 즉 심장근 역시도 이렇게 가로무늬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장근은 민무늬근, 무늬가 없어요.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무늬가 없다. 다시 말해서 수위근은 골격근과 심장근이고 얘네는 가로무늬근이야. 그런데 불수위근은 심장근과 내장근이 있어. 근데 얘네는 이 중에 내장근은 민무늬근이야 라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육이 어떻게 생겼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쉽게. 아주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고 올라가겠죠. 가장 작은 이 세사들,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액틴과 마이오신은 근세사라고 할 수 있어요. 뒷칸에서, 뒷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것들이 근원섬유, 그 다음에 근섬유, 근다발소, 근육,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근육이 움직이게끔 하는 어떠한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근육에 닿아서 근육아 움직여라고 화학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앞장에서 배웠듯이 어떠한 역치점이 지나가게 되면 파이어가 되는데 그때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들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이 신경 자체를 바로 이 운동 단위라고 표현을 해요. 모토 유닛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모토 유닛의 정의는 하나의 근신경 섬유가 지배하고 있는 근육 섬유의 수예요. 하나의 운동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섬유의 수이다. 운동신경이 연결된 근섬유 수가 많을수록 큰 힘을 내는데 유리하다예요. 이만한 근육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트레이닝을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서 이렇게 커졌어. 얘 운동신경이 그럴 수는 없지만 운동신경이 하나가 이렇게 이 근육을 컨트롤했다면 근육이 커진다면 얘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신경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더 큰 장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정리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부터 볼까요?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니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수축을 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수축을 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라는 거죠. 20, 21, 22, 23, 24. 운동 생리학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안정시부터 다시 재충전기까지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많은 되게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더 간단합니다. 요 그림으로 서머라이즈 시킬 수 있어요. 볼게요. 제가 아까 근육 요렇게 예를 들었고 여기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요 신경이 이어지는 이 부위가 뉴로 머스큘러 정션 근 신경 연접부. 근육과 신경이 만나는 부위래요. 그래서 근육 신경 연접부래요. 그게 바로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 요 공간. 신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근육이 만나는
이 공간이에요. 이게 바로 근육, 신경, 연접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할게요.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트레이숄더가 탁 넘어가게 되면 활동 전이에 의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시키는 신호가 오게 되고, 이 신호가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근육과 신경의 연접부라고 하는 근신경 연접부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근신경 연접부에 이렇게 신호가 오게 되면 이 베지클, 요게 크게 하면 근육 신경들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냐면, 이 안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있어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이렇게 신경 자극이 오면 땅 터져요. 그래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베지클이 빵 터져요. 터지면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이 근육세포에서 얘를 받아들여요. 이렇게 수용체에 의해서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T세관으로 흘러들어가요. T세관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간 다음에 다음 이 안으로 흡수가 되면 SR이라고 표현하는 근형질 세망을 자극을 시켜요. 근형질 세망은 여기거든요. 이 근형질 세망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칼슘을 가지고 있어요. 칼슘을 땅 방출해요. 그럼 제가 가장 작은 세사가 액틴과 마이오신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럼 액틴과 마이오신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마이오신에 붙게끔 만드는데, 이 마이오신이 평소에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이 마이오신을 칼슘이 붙어서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방향을 탁 틀면서 이렇게 접합할 수 있는 부위를 노출시켜요. 그리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렇게 만나게끔 만든다. 정리를 하게 되면 신호가 오게 되고 ACH라고 써있는 아세틸콜린이 근육, 신경과 연접부에서 땅 터뜨리고, 얘가 T세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얘는 근형질 세망에서 칼슘을 방출하게 된다. 이 방출된 칼슘은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여기에 붙게 되고,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이 줄에 트로포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마이오신 헤드와 액틴이 만나게끔 한다. 자, 근육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오신 헤드가 이렇게 있고, 얘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세사활주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육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렇게 슬라이딩, 미끄러지면서 수축을 하더라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세사활주설이다. 근섬유는 수축 단백질을 뿜어서 수많은 실과 같은 마이오신이라는 굵은 세사와 액틴이라고 하는 가는 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짧아지더라. 그러면서 장력, 파워를 발생시키더라예요. 자, 요때 필요한 게 바로 액틴과 마이오신이 붙어서 바인딩을 했고,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요때 우리 화폐 개념이라고 하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에너지를 ATP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ADP 플러스 PI 형태로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근육이 땅 수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게 파워 스트로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것들을 지금 개념을 먼저 머리에 넣고 글을 다시 와볼게요. 안정신단계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칼슘은 근형질 세망이 아주 많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정기적 자극이 왔어요. 그렇다면 신경 자극이 발생했고요. 근신경 연접부라고 하는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아세틸콜린이,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아세틸콜린이 땅 방출돼요. 이거 기억나시죠? 땅. 얘가 방출됐어요. 그 다음에 근육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형질 세망에 T세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근형질 세망 SR이라고 표현하는 곳에서 칼슘이 땅 방출이 돼요. 칼슘이 방출이 되면 트로포닌의 칼슘이 방출이 되고 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를 바뀐다 해요.
트로폰이 이렇게 있으면 트로폰 마이오신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마이오신 헤드가 이렇게 붙을 자리를 얘가 이렇게 막고 있다는 소리예요. 칼슘이 딱 와서 얘를 야 비켜 라고 한다면 얘가 없어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얘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럼 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얘가 서로 붙게끔 만들어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하여 액토마이오신을 형성한다. 이게 바로 액틴과 마이오신이 붙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축이 된다라고 하면 머슬 슬라이딩 티오리라고 했죠.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래서 근육이 짧아진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ATP가 ATP 아지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때 뭐 때문에 발생시킨다? ATP가 아데노신 디스포스페이트 플러스 PI로 분해가 된다. 3개에서 트리가 3개죠. 그래서 디스포스페이트 2개. 2개로 분해가 되면서 3개가 2개 하나로 분해가 된다. 이때 에너지가 발생된다. 이때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난다. 이때 근육이 수축한다. 이때 ATP가 쓰인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ATP아지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한다. 에너지에 의한 십자형 가교에서 회전이 일어난다. 액틴과 마이오신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근육이 단축된다 또는 수축이 된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요 붙는 얘를 십자형 가교가 일어난다. 십자형으로 만난다. 크로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 근육이 수축이 끝나면 다시 재충전 상태, 원상태로 복귀된다. 이때 다시 ATP가 있고 여기 PI가 있는데 얘네가 서로 붙어서 다시 ATP를 만든다. ATP를 만든다. 액토마이오신이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얘가 다시 분리가 된다. 분리가 되면 다시 여기 트로포마이오신이 붙을 거고 마이오신 애들은 다시 여기 누워 있겠죠. 이렇게 누워 있겠죠. 그리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다시 재순환이 일어난다. 수축이 된다. 그렇다면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장력을 발생시키는 운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봉에 매달려 있기. 친구가 팔씨름을 하는데 친구와 내가 힘이 동일해. 그래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지가 않고 근육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이럴 때 근육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계속 붙은 상태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에요. 액틴과 마이오신은 단순하게 제가 한 개만 그렸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기 안에. 액틴과 마이오신이. 그래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육이 계속 수축이 됐다 늘어났다 수축이 됐다 늘어났다가 되는 것들이죠. 등척성.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다라고 하면 얘네가 서로 만나서 있는 부위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계속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형태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이 그림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그려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전기적 자국이 왔다. 아세틸콜린 빵 터졌다. 근육이에요, 이게. 터지면 수용체가 받아서 T세관을 통해 이렇게 들어간다. T세관을 통해 들어갔으면 그 다음은 근형질 세망을 자극을 하고 얘네가 칼슘을 방출한다. 칼슘을 방출하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액틴과 마이오신이 움직이기 전에 여기 트로포마이오신, 트로포닌에 붙어서 트로포마이오신을 이렇게, 얘가 줄이 트로포마이오신이에요. 얘 줄을 이렇게 옮긴다. 그러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만나게끔 이런 바인딩 사이트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서로 헤드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근육이 짧아진다. 이게 바로 근세사 활주설이다. 그러면서 장력이 발생된다. 이완된다면 얘가 다시 떨어져 나가면서 마이오신 헤드는 다시 눕게 된다. 그렇죠. 마이오신 헤드는 다시 눕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근섬유는 크게 속근하고 적근으로 나뉘게 돼요. 속근하고 지근으로 나뉘게 돼요. 속근은 백근, 하얀색 근육이라고 말을 하고요. 지근은 적색 근육, 빨간색 근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얘를 타입을 좀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속근은 타입 2X 또는 타입 2A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근은 타입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입 1은 적근이에요. 빨간색 근육이에요. 산소가 많아요.
유산소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장거리 운동에 유리해요. 이게 적근이에요. 빨간색 근육. 왜냐하면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많기 때문에 빨간색 근육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정리가 되죠.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다 속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근부터 넘어갈게요. 적근, 산소를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다. 헤모글로빈이 많다. 헤모글로빈이 많다라는 것은 헤모글로빈의 햄기에 4개의 O2를 가지고 혈중을 떠돌아다니면서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피로도가 높다. 피로도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높다예요. 피로도가 많이 피로해요 라고 아니고 피로도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높다예요. 에너지 체계는 당연히 유산소 시스템이다. ATP의 활동은 낮다. 근 수축 속도는 대신 느려요. 낮다. 빨리 근육을 추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ATPP 시스템과 무산소 시스템이 더 빨리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장력은 중간이다. 스포츠를 적용하자면 100m가 아닌 1500m 달리기 이상, 1500m 이상. 자, 속근. 백근이라고 표현을 한다. 미토콘드리아 수는 적다. 왜?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이 중에 타입 2A는 타입 2X, 즉 백근과 타입 1, 즉 적근의 중간 섬유예요. 얘는 트레이닝의 이펙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전환될 수 있는 중간 섬유예요. 이 무산소 운동을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중간 섬유는 이런 무산소성 타입 2X로 변환이 되고요. 마라톤 같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 이 타입 2A는 타입 1 지근 섬유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타입 2X와 타입 1을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마이토콘드리아 수는 적고요. 피로도는 굉장히 낮다. 쉽게 피로한다예요. 그리고 에너지 체계는 무산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ATP아제 활동은 높다. 빠르게 수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수축도는 빠르다. 대신 빨리 지친다. 왜냐? 우리 몸속에 제한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지칠 수밖에 없다. 또 젖산이 쌓이기 때문에 젖산은 피로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력은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단거리 운동에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렇죠? 타입 2X, 타입 2, 1, 그리고 타입 2A는 이거 중간 섬유이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19, 20, 21, 23, 24 매해 나왔던 것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머슬 파이버 타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수축의 종류는 동적과 정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동적은 단축성과 신장성으로 나눌 수 있다. 단축성은 근육이 쇼트닝, 짧아지면서 장력이 발생되는 것들이고 동적 중에 신장성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장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가벼운 무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단축성 수축이다. 그러나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더 큰 덤벨을 들었다고 하면 이 덤벨을 점점 놓치게 되겠죠. 쭉 놓치게 되면 트라이셉스는 상완 삼두근은 길어지면서 근육이 수축되고 있더라. 정적 수축은 등척성이고요. 등척성의 척이 이 꼴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장력이 발생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봉에 매달려 있기. 벽을 밀고 있다던가 팔씨름을 하는데 나와 내 친구가 동일한 힘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넘어가지 않을 때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지 않지만 나는 힘을 주고 있다. 등척성.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다. 수축을 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항성 운동으로 인한 생리학적 적응이에요. 저항성 운동 쉽게 생각하면 무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무산소 운동 이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 자, 신경계 근육량, 근섬유의 형태, 근육의 산악력, 모세혈관의 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힘줄과 인대의 강도 증가한다. 골 무기질 함량도 높아진다. 근육 섬유는 속근에서 지근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근육근에서 발생되는 힘과의 관련성이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동원된
운동 단위, 모터 유닛 숫자와 형태가 증가된다, 바뀐다. 운동 단위의 신경 자극이 세진다. 숙전의 근육의 축이 길이가 길어야 된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력이 높아진다. 이게 바로 근육근에서 발생되는 힘과의 관련성이다. 24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24년도에 운동에 의한 근골격근의 변화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다르게 설명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장기간의 지구력 훈련은 타입 2예요, 타입 1이에요? 타입 1이죠. 타입 2X에서 타입 2A로 전환이 된다. 지구력 훈련과 저항성 운동에서 타입 2X와 타입 2A는 훈련 강도의 기간에 따라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근지구력 훈련은 근육의 크기와 최대 근력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마이토콘드리아 수를 비롯한 근육에서 유산소 대사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게 24년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서랍 정리가 잘 되셨나요?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